첫 번째 가보죠. 블라블라 외국인 절도단입니다. 자,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인데요. 만나보시죠. 자, 진열대를 구경하는 두 남성. 이거 예쁜데? 자, 한 피규어를 저렇게 들었다 놨다 시선이 꽂혀 있습니다. 자, 저렇게 가게 안을 막 계속 둘러보며 대화를 하더니 그거 노노노노노노 연신 손을 흔들어요. 자, 그리고 다시 진열대로 돌아오더니 사장님 쪽을 뭔가를 보더니 아까 찜했던 피규어를 들고 자, 지금 어디 가고 있어요. 자, 피규어를 들고 지금 가고 있어요. 뒤에 있는 일행, 자, 눈치 다시 집어 들었습니다. 아까 그 피규어. 아하, 자, 설마 저거를 훔칠 건 아니죠? 아니죠? 자, 남성이 구석에 저렇게 들어갔다가, 자, 다시 뒤를, 구석에 들어갔다가, 세상에, 아까 그 피규어 어딨어? 아니, 저 옷깃 안으로 저걸 집어넣었군요. 자, 지금 집어넣고 있습니다. 자, 그때부터 아무 일 없는 척 저렇게 또 막 돌아다니더니 가게 문을 저렇게 열고 밖으로 나갑니다. 사장님한테 땡큐 인사하고 나오는데 붙잡하듯 엉덩이를 저렇게 툭툭 치면서 격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렇게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자, 옷 속에 피규어를 숨기는 폼이 이거 완전 밑장 빼기 딱 그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게 지난 12일 오후인데요. 서울 마포구의 한 소품 매장입니다. 이 남성 두 명이 들어와서 이것저것 살펴보기 시작을 하는데 외국인으로 추정이 되는 상황이죠. 코끼리 캐릭터인 그 덤보 피규어 38,000원 상당이었는데 이걸 훔쳐갔습니다. 진열대 구경하더니 저걸 들었다 놨다 하면서 대화를 합니다. 또 업주한테 다른 거 물건 보여달라 이런 말을 걸기도 하고요. 그래서 업주가 그걸 보여주는 사이에 다른 일행이 남성한테 그건 안 된다 이라는 듯이 손을 흔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진열대로 돌아왔고요. 이 남성이 업주가 있는 쪽을 2번 정도 살피더니 그 피규어를 집어들고 그 사이에 뒤에 서 있던 일행이 앞에 있는 어떤 구석진 공간을 가리킵니다. 그쪽으로 가라는 것처럼 보이는데 남성이 실제로 그 안으로 들어갔고요. 그 사이에 옷 속에 숨겼는지 옷을 매만지고 뒤도니까 손에 들려있던 이 피규어가 그대로 사라져 있습니다. 이 두 사람 나오면서 업주한테 땡큐라고 인사까지 하고 나왔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다른 일행이 자축하듯이 이렇게 신체 부위를 툭 치기까지 했습니다. 이 업주는 몇 분 뒤에 진열대가 비어있는 것을 보고 CCTV를 확인하고 저 장면을 알아냈고요. 그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양 변호사님, 만약에 저 사람들 출국했으면 어떡해요? 그게 좀 답답한 거예요. 저거 딱 봐도 외국인들이라고 할지라도 당연히 대한민국 안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대한민국 법으로 처벌을 받고 두 사람이 딱 좀 뭔가 맞춘 것 같죠? 특수절도가 적용될 것 같긴 한데 근데 문제가 저기가 마포라는 거 보니까 저런 캐릭터샵들이 홍대 쪽에 많이 있고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예. 출국해버리면 잡을 길이 없어지는 거죠. 게다가 이분도 경찰에 신고도 했는데 결제를 한 게 아니잖아요. 뭔가 카드 기록이라도 남아있으면 일말의 희망이 좀 있는데 정말 답답하지만 좀 이 손해를 메우기가 좀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네요. 안타깝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일촉즉발 지구대입니다. 자, 지구대에서 벌어진 위험천만한 상황 만나보시죠. 자, 핑크 옷을 입은 여성이 지금 지구대로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목에 무언가를 저렇게 대고 있어요. 자, 여성을 본 경찰관들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라고 있어요. 왜냐? 목에 댄 게 바로 흉기였던 겁니다. 나 정말 억울해 죽고 싶어. 자, 저기요, 진정하세요. 내려놔 해도 요지부동이에요. 자, 순간적인 경찰 타이밍을 제대로 확 달려들어서 방검 장갑을 낀 손으로 그 흉기를 낚아챘습니다. 제압에 성공했어요. 자, 흉기 난동이긴 한데 그 흉기가 본인을 향했군요. 맞습니다. 9월 25일 서울 강서구의 한 지구대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여성이 흉기를 들고 지구대에 들어왔는데 타인한테 흉기를 향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고 나왔던 상황입니다. 아마도 뭔가 불만이 있었던 것 같은데 경찰 흉기 내려놓으라고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계속적으로 흉기를 자신의 목에 대놓고 있었고요. 그래서 업주와 갈등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얘기하는 도중에 한 경찰관이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들어주면서 하다가 방검 장갑을 끼고 제압을 하면서 흉기를 뺐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여성을 제압을 성공을 했긴 했는데요. 이 여성 주치술을 좀 먹었는 것 같아요. 주치소란죄로 입건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도 이어가죠. 유치원 교사가 문을 쾅입니다. 사망 가족께서 제보해 주셨는데 유치원에서 벌어진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만나보시죠.
자, 선생님이 바깥에 나온 아이들을 데리고 저렇게 교실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빨간 옷 아이가 뛰어와요. 선생님이 자 그런데 다른 아이를 부르다가 갑자기 교실로 휙 들어가가지고 문을 힘껏 쾅 닫는데 닫았는데 저 문에 밀린 아이 예 갑자기 어디론가 이제 막 뛰어갑니다. 선생님 다시 문 열죠. 너 어디가 하면서 아이를 쳐다보기만 합니다. 이게 너무 충격적인 상황이에요. 네, 저게 지난달 12일이고요. 경기 수원의 한 유치원입니다. 이 담임 교사가 문 앞에 있던 아이들 들여보내고 문 닫는 과정에서 다리를 굽혀서 저렇게 체중을 살짝 싣는 방식으로 문을 두 손으로 밀어 닫았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에 들어오려던 아이의 손가락이 문에 낀 겁니다. 아유. 이 아이는 피를 흘리면서 울면서 원장실로 뛰어갔는데 교사가 무슨 일인지 보려고 문을 열고 10초가량 이 아이 쪽을 바라보다가 나갔다고 합니다. 1분 뒤에 교사는 다시 교실로 들어왔고 그리고 원장이 따라 들어와서 교사에게 아이가 왜 다쳤는지 아냐 이렇게 묻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교사는 모른다고 답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요 문에 손가락이 끼어서 손톱이 빠지고 뼈가 으스러지고 아이고. 이 손가락이 어떡해. 사실상 거의 절단되는 아절단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어쩌면 좋아. 자, 지금 조금 진술은 좀 다릅니다. 얘기는 좀 달라요. 교사는 사실은 잘 못 봤다. 본인이 상해하거나 뭐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라고 하고 결국은 지금 우울증 때문에 출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합니다. 그렇지만 학부모 측, 제보자 측은 얘기가 좀 다릅니다. 지금 제 납득 안 되는 부분이 저게 좀 앉으면서 무릎을 꿇으면서 문 닫는 모습이 좀 보이기도 하고요. 또 황급히 문을 닫는 모습도 있고요. 또 좀 체중을 실었던 게 아닌가. 그리고 나중에 간 다음에 쳐다보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거 고의적 상해이자 아동 학대에 해당할 수도 있다. CCTV도 확인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고의적 상해, 아동 학대, 업무상 가식치상 등으로 고소를 한 상황입니다. 이 제보자는 유치원 측의 어떤 대응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이가 저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 119에 신고를 해서 아이를 병원으로 옮긴 게 아니라 원장 개인 차량으로 아이를 옮겼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고 또 병원도 이것저것 옮기느라고 8시간이 지나서야 아이가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저런 정도의 부상은 뭐 아시겠지만 시간 정말 한 시 한 시가 굉장히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도대체 사건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아이 부모님이 그 사이에도 CCTV를 좀 보관해달라, 백업을 해달라고 여러 번 요청을 했대요. 그런데 CCTV가 영상이 삭제가 됐다고 아이고야. 하고 지금 보시는 것은 원장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그 영상이랍니다. 근데 문제는 그 영상도 중간에 5분이 비어 있다라는 거예요. 아하. 이상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지금 이 제보하신 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건 지난 4월에도 아이가 화상을 입은 적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때도 CCTV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영상이. 근데 아하. 또 원장님은 나는 그거 절대 지우지 않았고 애초에 삭제하는 방법도 모른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좀 따져봐야 되겠네요.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자, 사설 구급차 난폭 운전입니다. 자, 도로 위에서 펼쳐진 상황, 아찔한 상황,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시는데요. 만나보시죠. 자, 후방 불박입니다. 뒤로 다가온 구급차를 본 불박차 차선을 저렇게 비켜줍니다. 양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추월을 하겠죠. 자, 불박차는 다시 1차선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구급차 비켜줬는데 왜 빨리 안 가? 빨리 가. 자, 이상해. 빵빵. 자, 2차선으로 가요. 근데 왜 또 2차선으로 와? 1차선으로 가지? 그러니까 또 오네? 아니, 요리 가면 요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네? 빵빵 울렸더니 구급차 위협 운전, 사실상 위협 운전 이렇게 계속 쭉 됩니다. 교수님, 이거 응급 상황이 아니라 한번 해보자는 것 같은데요? 뭔가 고의가 좀 이렇게 추정되는 그런 운전의 방식으로 보이는데요. 11월 14일 날 1시 30분경 전북 임실도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 제보자 차량이 1차선 추월차로를 주행을 했는데 뒤에서 구급차가 나타나자 일단은 피해줬죠. 그런데 문제는 그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지 않고서는 지금 저렇게 운행을 했다고 해요. 일반적으로 사이렌을 울리죠. 당연하죠. 위급할 때는. 그런데 지금 그 위에 이제 경보 등만 들어온 채 사이렌은 울리지 않았고요. 그 이후로 지금 보시다시피 뭐 1차선으로 가면 1차선을 막고 2차선으로 가면 2차선을 막고 중간에 또 브레이크 등이 막 들어오는 거, 앞에 아무 차도 없는데 브레이크 등이 막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게 아무래도 운행 방해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제 뭐 아무래도 그 이후에 경찰에 신고를 하기는 했으나 지금 이제 그 경위는 아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영상만 보면 뭔가 좀 이상해 보입니다.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출소하자마자 또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영상 만나보시죠. 자, 영업 끝난 편의점 내부입니다. 자, 드라이버로 현금 출납기 개봉 시도. 아, 요리조리 위아래로 한참 드라이버를 놀리더니 문 열었어요. 개봉 실패. 아, 예. 저게 안 열리니까 이제 어떡하냐? 출납기를 통째로 저렇게 들고 갑니다. 예. 그리고 또 그냥 가기 아쉽잖아요. 저렇게 동전 야무지게 챙겨가지고 또 저렇게 바람과 함께 사라져 버리는데요. 자, 박 변호사님. 네. 완전 군장을 한 거 보면 선수 같은데 실력은 없어. 아니에요. 실력 있다고 말하긴 좀 그렇지만 전과도 있고요. 아, 사실은 전과 있습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절도 범행을 합니다. 드라이버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절도하는 방식들을 드라이버. 죄송합니다. 드라이버입니다. 자, 드라이버를 이용했는데 주유소나 편의점에 침입을 해 가지고 절도 행각을 벌였는데 포항 경주에서 16건, 울산에서 5건, 총 21건의 절도를 했고요. 저기는 좀 엉성해 보이긴 하지만 금품 1,100여만 원을 절취를 했습니다. 아유. 실제로 CCTV라든지 영상을 통해서 용의자를 특정을 했고 경주에는 미용실에서 염색을 하고 있던 남성을 이제 검거를 하긴 했습니다. 아, 예. 검거를 해보니까 말 그대로 절도 전과 매우 많았고요. 어이구, 아마 선수네. 드라이브를 이용해서 계속 절도를 했던 걸로 보이고 이미 징역 3년으로 지난 9월 달에 이 형기 만료로 출소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누범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상습 절도가 되면 또 가중돼서 처벌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야말로 배운 게 도둑질이군요. 잘하는 절도범이라고 봐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친정과는 너무 다른 시가입니다. 자, 사방 가족께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답니다. 네, 이게 신혼부부 중에 아내 사연인데요. 현재 임신 초기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사연자가 생일을 맞아서 시가 식구들이랑 다 같이 밥을 먹기로 했습니다. 둘 다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사연자 부부가 퇴근하고 약속 장소로 갔는데 시가 식구들이 와 계시긴 했는데요. 이미 식사를 다 끝내신 거예요. 알고 보니까 40분 일찍 도착했다면서 먼저 시켜서 다 드셨던 거죠. 결국 사연자 부부는 시가 식구들이 쳐다보는 가운데 식사를 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더 서운했던 게 한 달 전엔 남편 생일이었는데 그때는 친정 식구들이 뭐 용돈도 50만 원 주시고 소고기에 미역국까지 다 준비해서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연자 생일에는 이렇게 식사도 먼저 끝내시고 심지어 생일 케이크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 남편이 먼저 사연자한테 혹시 서운했냐 이렇게 물어봐서 사실 그랬다 이렇게 답을 했더니 남편이 이걸 시어머니께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화가 나셔서 나 밥 사줬는데 욕 먹었다면서 다음날 사연자한테 직접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서운한 건 네 감정이지 않냐 어쩌라는 거냐 라면서 사위 생일이라고 50만 원 준 게 정상이냐 난 우리 가족이 정상이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화를 내셨던 거죠. 그래서 사연자는 이거 첫 생일이라고 우리 집에서 좀 챙겨주신 거다. 우리 딸도 그만큼 대접받았으면 하시는 마음에서 챙겨주신 것 같다. 뭐 이 정도로 답을 했다고 하는데 그랬더니 아니 그럼 우리가 너 챙겨주라고 사위를 니네 집에서 대접한 거냐는 둥 뭐 계속 이렇게 사연자를 들들 볶았다고 합니다. 결국 이렇게 시모와의 갈등이 반복이 되니까 몇 달간 사연자 부부는 완전히 연락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출산 예정일이 점점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출산 관련해서 뭐 시가랑 연락을 이젠 좀 해야 되는 건지 고민이 된다면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8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오늘은 두 자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시가에 그래도 연락을 하라는 차. 야, 차연아, 이자연, 너 진짜 왜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들어? 너네 시어머니 좀 짜증나는 스타일 맞아. 그런데 시엄마가 군기 잡으려고 하는 게 보일 때는 그냥 좀 속아 넘어가주는 척이라도 해야 하는 거야. 또 뱃속에 지훈이 이 집안 첫 손주인데 연락 안 하면 평생 왼수로 사는 거다. 그리고 애 태어나면 시엄마도 못 이기는 척 잘해줄 거야. 동그라미. 이럴 수가 아닙니다. 끝까지 들어보셔야 돼요. 다음은 연락을 말자는 자아입니다. 야, 자연아, 이자연, 너 정신 차려. 너네 시엄마 완전 진상이야. 친정엄마가 사위한테 50만 원 생일 선물로 줬는데 그럼 자기도 비슷하게 해야지. 그걸 비정상이라고 탓하는 사람이 정상이니? 야, 이 초반 기싸움에서 너 밀리면 영영 시월드 탈출 못한다. 알았지? 연락하지 마. 궁한 건 손주 보고 싶어하는 시엄마야. 결국 먼저 백기 들게 돼 있어, X. 그렇군요. 자, 양 변호사님. 일단 뭐 이런 상황은 뭐 단기전이라기보다는 장거리 마라톤이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시댁과의 관계는.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아이에 관한 문제,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이 있을 수 있죠. 살아가면서 앞으로 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근데 그럴 때마다 넘길 수 있는 계기들도 한 번씩 주어지거든요. 이 출산, 손주의 탄생이라고 하는 건 가족을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좋은 분위기로 끌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그 기회를 굳이 먼저 찰 필요가 있을까? 네,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유일한 시어머니. 네, 뭐 전적으로 그 양 변호사님과 동의하는데요. 지금 이 이제 사연 중에 제일 잘못한 사람 누구냐? 남편이에요. 아, 진짜. 아, 왜 그 시어머니께 왜 일러요, 일르기를? 맞아. 아, 그러니까 뭐 시어머니와 며느리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갈등인데요. 문제는 앞으로도 이 남편분이 계속 뭐 아내가 얘기한 거 갖다가 시어머니한테 이러고 시어머니가 얘기한 거 또 아내한테 갖다 이러고 이러다가는 집안이 파토가 납니다. 그러니까 절대 유의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교수님, 그 아드님께서 그 며느님 이렇게 그 교수님한테 잘 안 하시나 보죠? 네, 우리 아들은 입이 그냥 너무 무거워서 저랑도 카톡을 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자, 아무튼 박 변호사님. 남편이 많이 잘못했고요. 이 해결은 남편이 해야 됩니다. 남편이 이제 어머니죠. 본인한테는 어머니가 되죠. 어머니한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연락을 해야죠. 아이가 지금 출산이 되는데 이거는 기싸움이 아닙니다. 뭐 기싸움 하다가 영원히 못 보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이게 뭐 크다면 크지만 또 작은 일이고 우리 마라톤 얘기를 했지만 계속 있어야 될 그런 일들이거든요. 남편이 잘못했으니까 니란다. 남편이 가서 해결해라. 엄마한테 어쨌든 어떻게든 설명하고 본인이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제가 채팅창을 얼핏 봤는데 여기 계신 분들 분위기하고 완전 달라요. 네, 사실 X가 훨씬 많기는 합니다. 우와. 가족 여러분들의 의견 좀 전해드리자면요. 봄이 왔어요님, 연락하지 마세요. 그래도 손주 보고 싶어서 안 달라실 거예요. 이제 본인이 갑입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팝정님, 연락하지 마세요. 살아보니까 애쓸 필요 없습니다. 윤정님, 시어머니가 자격 미달이네요. 바라지 말고 그냥 각자 알아서 하세요 하셨습니다. 하지만 송지영님, 그래도 연락은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평생 책 잡힙니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